your window, baby, where the snow is falling down. There's a big white blanket covering all of this town. Everyone is inside, they're getting ready to eat. By the table, I keep one empty seat. For you're not here, what can I do? It's another Christmas time without you. I wanna hold you so close, never ever let go. 우리야 고마워. 안녕하세요. 오늘은 약속드렸던 재생크림에 대한 리뷰를 해볼 거예요. 저번에 제가 병원용 보습제 리뷰를 했었잖아요. 병원용 보습제가 항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품군마다 특장점을 말씀을 드렸는데, 재생크림은 병원마다 입점해 있는 재생크림 종류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특정 제품을 찝어서 말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어떤 재생크림을 보더라도 상세 설명을 봤을 때 아, 이게 그 뜻이구나, 아, 이 성분이 들어있구나, 아, 이 성분이 어떤 농도로 들어있구나, 그래서 내가 어떤 걸 골라야 되겠구나, 이런 개념이 좀 생기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영상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신나는데 제가 좋아하는 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피부과에서는 레이저 시술 후에 진정과 재생을 위해서 재생크림을 바르게 합니다. 확실히 시술 후에 재생크림을 사가서 바르신 분과 안 바르신 분은 그 회복 과정에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세요. 피부에 상처가 났거나 재생이 필요한 레이저를 한 후에는 꼭 좀 비싸더라도 재생크림을 권하는 편입니다. 재생크림은 기본적으로 보습제에 재생 기능을 하는 성분들을 추가로 신경을 써서 넣은 크림입니다. 재생크림이라 하면 들어가는 대표적인 성분들은 병풀 추출물, 마데카소사이드, 판테놀, EGF나 FGF 같은 그로스 팩터들을 마케팅하는 여러 재생크림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재생크림의 공통적인 역할은 피부 보습, 피부 장벽의 회복, 상처 치유를 촉진함으로써 빨리 낫게 하고 흉터를 최대한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보면 병풀 추출물, 병풀 토너, 뭐 병풀이 몇 프로 들어갔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병풀과 마데카소사이드, 시카크림, 이런 건 다 연관성은 있습니다.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이해를 하시면 앞으로 헷갈리실 리는 없으실 거예요. 센텔라 아시아티카는 이 병풀이라는 풀의 식물학적 이름입니다. 상처난 호랑이가 이 식물 위에서 비벼서 상처를 낫게 한다고도 알려져 있어서 호랑이 풀로도 불려지고 있죠. 재생크림의 대명사처럼 불려지고 있는 시카크림이라는 것도 이 식물에서 유래됐는데요. 센텔라 아시아티카를 줄여서 시카라고 부르게 된 것이 첫 번째 유래고, 또 두 번째 유래는 라틴어로 상처라는 뜻을 가진 시카트리스에서 유래한 것이 두 번째입니다. 시카크림이라는 것은 센텔라 아시아티카, 병풀이 어느 정도 들어있다, 그런 재생크림이다, 이런 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근데 화장품의 전성분표를 이렇게 보면 병풀 추출물도 있고 마데카소사이드도 있고 아시아티코사이드, 이런 것도 있는 걸 보실 거예요. 병풀 추출물은 병풀을 우려서 그 물을 받은 것이 병풀 추출물이고, 병풀 추출물 중에서도
정말 유효 성분인 엑기스를 뽑은 게 마데카소사이드, 아시아티코사이드, 마데카식 엑시드, 아시아틱 엑시드가 있습니다. 그중 마데카소사이드는 마데카솔 연고 아시죠? 마데카솔 연고의 주 성분이기도 합니다. 피부 장벽을 강화해서 수분 손실을 줄여줘서 피부 보습에 기여를 하고 손상된 세포 재생을 빠르게 하고 또 멜라닌 색소 생성을 억제해서 상처 치유 과정에서 색소 침착을 예방하고 상처를 낫게 하는 데 기여를 합니다. 다음은 판테놀. 여러분 비판텐 연고 들어보셨죠? 아니면 기저귀 연고? 그 비판텐 연고의 주성분이 바로 판테놀입니다. 기저귀 발진, 찢긴 상처, 근만성 피부염, 습진, 피부 궤양, 상처의 보조 치료에 대한 효능 효과를 인정받아서 의약품으로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판테놀은 피부에 발라지면 비타민 B5, 판토텐산으로 변환이 되는데 이 판토텐산이 하는 역할은 우리 옛날 과학 시간에 ATP라고 들어보셨죠? 세포들이 움직이고 재생되고 활성화되려면 이 에너지 ATP가 필요한데 판테놀이 변환된 판토텐산이 그 ATP를 생산하는 효소를 자극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있어야 피부가 재생이 되고 활성화되는 에너지원이 공급이 됩니다. 또한 피부 장벽 기능을 하는 각질층에 단백질과 여러 지질들의 원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피부 장벽이 약했을 때 피부 장벽이 다시 강화되는 데 주 역할을 하는 성분입니다. EGF는 인체의 자연적인 상처 치유 과정에서 피부에 상처가 나면 땀이나 침, 혈액 등을 통해 공급돼서 자연적으로 상처를 아물게 하는 단백질입니다. 동물들이 상처가 났을 때 서로 혀를 핥아서 낫게 하는 것을 연구하다가 발견하게 된 성분이에요. EGF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성분이죠. 제가 여러 영상에서도 말했는데 저는 대학병원에 있을 때 워낙 수술 케이스도 많고 또 많이 손상된 피부의 질환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때 EGF 크림을 처음으로 접하게 되었어요. 확실히 저는 임상적으로 그것을 발랐을 때 회복이 굉장히 빨리 되고 빨리 됨으로써 상처도 잘 안 남고 착색도 잘 안 남고 비대 흉터도 어느 정도 예방이 되는 것을 저는 목격을 하고 이 EGF 연구에 대해서 굉장히 맹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의사분들이 이 EGF 성분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래서 병원에 입점되어 있는 대부분의 재생크림은 EGF가 메인인 크림을 많이 가져다 놓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이유는 EGF라는 성분이 그 재생력으로 노벨 생리학상을 받았을 정도로 입증이 이미 된 원료고 또 여러 논문을 통해서 그 효능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의사들이 참 매력적으로 믿으면서 사용하는 성분입니다. 내 피부가 장벽이 조금 약하고 예민하고 좀 민감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 재생크림을 찾는 분들이 좀 많아지는 추세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생각이 꼭 그렇게 피부과적인 시술 후에 바르는 것이 아니라 아토피라든지 여드름이라든지 주사라든지 여러 질환들이 피부 장벽의 약화와 연관성이 많이 밝혀져 있기 때문에 저도 진료를 보면서 그렇게 피부 장벽 약화와 관련된 피부 상태나 질환에 대해서는 재생크림을 쓰라고 권하는 편입니다. 또한 이 재생크림에 있는 성분들 자체가 노화와도 굉장히 연관성이 깊습니다. 노화하면서 피부가 장벽이 약해지고 건조해지고 그런 것을 이 재생크림이 보습 제거하지 못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노화 피부에도 좀 더 적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원래는 30대 초반까지는 그냥 병원에 있는 병원용 보습제를 쓰다가 요새는 좀 재생크림 쪽을 찾아서 발라보는 편입니다. 하지만 재생크림만 바르고 재생을 망치는 생활 습관을 하면 안 되겠죠. 꼭 저는 레이저 시술이나 피부 재생이 필요한 환자분들은 꼭 교육을 시키는데 잠자는 시간 10시부터 2시까지 피부 재생을 돋구는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꼭 그때 자고 늦어도 12시 전에는 꼭 자야 됩니다. 담배와 관련된 영상을 꼭 제가 언젠가 만들 건데요. 담배가 꼭 폐암 쪽뿐만 아니라 피부의 건강 악화와도 굉장히 연관성이 높습니다. 보시면 이 담배와 관련된 논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쌍둥이를 대상으로 한 논문이 있습니다.
담배를 핀 쌍둥이와 안 핀 쌍둥이를 비교했을 때 50대, 60대에 이렇게 주름의 차이가 많이 난다. 그리고 주름뿐만 아니라 잡티도 많이 생긴다. 내용을 보시면 담배는 프리 라디칼을 형성을 해서 피부 노화를 일으키고 피부 진피층을 구성하는 여러 조직들을 파괴를 시키고 피부의 턴오버를 악화시켜서 세포들이 활성화되는 것을 막을 뿐만 아니라 특히 진피층을 구성하는 콜라겐들을 파괴시키는 주범이 된다. 콜라겐은 진피층의 1번과 3번이 메인인데 그것을 다운 레귤레이션 시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담배를 끊어야겠죠. 여기서 콜라겐이 나와서 한번 언급을 하면 요새 콜라겐 화장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말씀드리면 콜라겐은 분자량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콜라겐은 사실 표피층도 뚫기가 사실은 어려워요. 그래서 요새는 이 콜라겐을 화장품 회사에서 깊숙이 넣고자 하는 노력으로 하이드롤라이즈드 콜라겐을 잘게 쪼개서 굉장히 작은 분자량으로 만든 크림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전성분표를 보시면 하이드롤라이즈드 콜라겐 하면 콜라겐이 분자량이 크니까 그거를 쪼갰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또 요새는 진화를 한 게 이 콜라겐을 그냥 콜라겐이 아니라 아까 논문에도 나왔지만 진피층에는 콜라겐 1번, 3번의 타입이 가장 많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1번, 3번 콜라겐을 또 특정화해서 하이드롤라이즈드 콜라겐으로 만든 원료들을 또 넣은 화장품들이 진화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노력은 굉장한데 사실 이게 정말 그 쪼개진 원료들이 진피층까지 들어가서 짜잔하고 타입 1 콜라겐, 타입 3 콜라겐으로 합성될지는 사실은 조금 미지수긴 해요. 하지만 콜라겐 화장품이 아주 의미가 없지는 않지는 않은 게 이 하이드롤라이즈드 콜라겐이 꼭 진피 속으로 들어가서 짜잔하고 타입 1, 타입 3 콜라겐으로 변신할 것을 기대하기에는 조금 무리는 있지만 그것을 바름으로써 표피, 세포나 지질의 합성의 원료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또 보습의 역할도 충분히 하고 그래서 콜라겐 화장품을 바르면 뭔가 보습이 된 것 같고 그런 느낌은 그 원료 자체에 보습과 장벽에 기여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콜라겐 화장품을 선택을 하신다, 콜라겐 합성을 그래도 자극하는 판테놀이라든지 EGF가 같이 들어가 있는 화장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12월 23일입니다. 벌써 크리스마스가 온 게 믿기지가 않는데 우리 새 가족 모두 예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주에 브이로그를 올리고 싶은데 편집할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브이로그 올리게 되면 그때 연말 인사로 다시 한번 찾아뵐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 병원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는데 제가 근무를 다시 시작하긴 했는데 제가 다니는 페이닥터라고 하거든요. 월급 의사. 저는 다현이가 좀 클 때까지는 아무래도 개업을 못할 것 같아요. 다현이를 좀 케어를 해야 되니까 월급 의사로 지낼 텐데 월급 의사가 병원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동이 좀 자주 있다 보니 아직 이 병원도 제가 확정이 아니고 해서 제가 어떤 병원 다닌다고 올리면 그게 영상으로 또 기록이 남으면 나중에 이제 유튜브라는 영상을 몇 년 뒤에도 찾아보시다가 그 병원에 가셨는데 제가 없으면 직원이랑 그 가신 분 사이에 혼선이 빚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병원을 말씀을 드리기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제가 뭐 일부러 숨기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그래서 하지만 저한테 많이 연락 주셔서 감사하고 근데 제가 영상을 올리는 게 다른 뭐 의사 선생님들은 사실 바빠서 못 올리는 걸 제가 올리는 것 뿐인데 집 근처에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 찾아가시는 게 제일 좋아요. 너무 방황하지 마시고 집 근처에 피부과 전문의 병원을 꼭 찾아가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안녕. Walking around, you and me. The Christmas time's got the best of me. Then it starts to snow in our hearts. We both know